원활한 주차 순환과 질서 확립을 위해 고성군은 1일부터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했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6일 기준 75도에 그치면서 도민들의 기부 손길이 절실합니다. 대형 조선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2015년에 비해 2.6배는 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만면 AI 발생 이후 고성군은 조기 종식을 위해 차단 방역 등을 통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장기 주차를 하는 등 배타적인 사용으로 고성군 시가지 무료 노상 공영 주차장은 항상 주차 부족 현상을 빚어왔습니다. 군은 원활한 주차 순환과 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노상 공영 주차장에 유료화를 실시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고성읍 시가지 모습을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성군 고성읍에 위치한 노상 공영 주차장입니다. 군은 지난해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했지만 고성읍 시가지의 교통 흐름이 무질서해지고 주차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자 올해 다시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유료화 구간은 서해 오거리에서 동해광장 교차로, 동해광장 교차로에서 무지개 아파트, 동해광장 교차로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등 3개 구간입니다. 유료 운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빼곡했던 차량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곳곳에 주차 공간이 눈에 띕니다. 원활한 주차 순환이라는 고성군의 초기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차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꼼수 주차를 하는 운전자도 생겼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끝나는 부분에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주차선 사이 공간에 불법 주차를 시도한 차량도 있습니다. 또 바로 옆 빈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도로 중간에 정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길목마다 유료화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지만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쁜데 돈 받는 사람이 너무 끝에 있으니까는 그냥 지가 바빠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기 나이 드신 분들 고생하는데 배가 나빠먹어서 도망가는 사람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차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시가지 주변 주택 골목마다 차량 통행이 제한될 정도로 차량들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노상 공영 주차장의 유료화로 고성읍 시가지의 주차 순환이 원활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료화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는 고성군 차원의 관심과 국민들의 질서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혼란한 시국과 지역 경제 악화로 사랑의 온도탑 기부 금액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창원시청 앞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해에 비해 낮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도민들의 사랑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시작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87억 9천만 원을 목표로 72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창원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액의 1%인 8,790만 원이 달성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현재 창원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75도, 모금액은 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온도는 10도, 모금액은 6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올해 목표 금액이 3억 원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기부액이 현저히 줄어든 겁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경남 지역은 중앙해 및 전국 17개 지회 중 10번째를 기록하면서 97.1도씨를 나타내는 대구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악화와 경남 지역 주력 사업인 조선업 불황이 한몫하는 겁니다. 매년 큰 금액의 성금을 내던 기업들이 금액을 줄이거나 내지 않는 데다 개인 기부의 손길도 덩달아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새해 시작할 때에는 다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찬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힘과 꾸망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한다면은 경남의 우리 도민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은 20여일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전개해 개인적인 모금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 그리고 추워지는 날씨. 현재 시국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관심이 멀어졌던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거제를 중심으로 한 대형 조선소 근로자들의 지난해 체불임금이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배 늘어난 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들은 대형 조선소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바람에 임금을 미처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주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와 통영 등 조선업이 경제를 이끄는 지역은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지역 경제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가계 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마안면 유경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산 없이 AI 조기 종식을 위한 차단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은 주요 철새 도래지인 간사지, 대가 저수지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발생한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한 농장에 대해선 축산의 잔존 오염물 세척과 소독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예찰 지역 내 가금류 이동 금지, 농가 단위 방역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로 새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된 가운데 겨울철 행사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 축제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에서 14일 개최를 앞두고 있던 제13회 거제도 국제 펭귄 수영 축제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라 AI 확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취소됐습니다. 이에 지역 경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각 시군들은 여름엔 콜레라와 고온 현상으로 해안가와 밀접한 지자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겨울엔 조류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하면서 가금류가 많은 지자체들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향후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가구에 달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본물이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입주 물량 쏠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 시기 월 평균 물량은 38,899가구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지난해 월 평균에 비해 1.6배 수준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세가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 반환이 큰 영향을 미쳐 전세 약세에 따른 매매 가격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우려해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을 도입기도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창원시 마산하포구 현동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합니다. 이번에 승인된 가친 구상중학교 신설은 현동 보금자리주택 개발지구의 6천여 가구 유입과 인근 월영 가포, 회원 교방지구 개발로 인한 제3학교군 학생 수용을 감안해 추진되는 것으로 학교는 이르면 2019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 통과는 개교 때까지 도내 3곳 학교의 통폐합을 전제로 승인된 것이어서 도교육청은 도내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올해 설 열차 승차권을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합니다.
10일은 경부, 경전, 충북 동해성의 승차권을, 11일에는 호남과 전라,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하며 장거리 이용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진주에서 마산을 비롯한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페이지 예매 시 좌석이 매진된 열차는 매진 즉시 예약 대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예매 기간 판매 후 남은 승차권은 11일 오후 4시부터 판매하며 예매 한도는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됩니다. 창원시는 창원을 무대로 하는 영화, 드라마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제작비가 20억 원 이상이며 60% 이상 제작비를 확보한 영화, 혹은 제작비가 40억 원이 넘고 20% 이상 제작비를 확보한 영화 중 전체 촬영 분량에서 창원시 비중이 10% 이상인 작품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창원시의 주소를 든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창원을 배경으로 작품을 만들 때도 예산을 지원하며 다만 예산의 50% 이상은 창원시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로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영상을 통한 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통영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미륵사 케이블카를 탑승한 인원이 지난해 12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케이블카 유료 입장객은 모두 123만 명이었으며 입장료 수익도 약 115억 원으로 집계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케이블카의 리모델링과 함께 야간 운행, 루지 시설 개장 등이 예정돼 약 130만 명의 이용객이 통영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말 준공한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버스킹데이를 비롯해 미디어 글라스를 통한 프로포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버스킹데이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문화광장 무대에서 진행하며 이 공연에는 창원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버스커들이 돌아가면서 출연하게 되며 공연 중간중간에 시민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펼칠 예정입니다. 프로포즈 이벤트는 매일 2회 8시와 9시에 선착순 접수를 통해 실시되며 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제공하는 물론 창동 상상길 및 오동동 문화광장을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싶은 최고의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창동예술촌 내 창동아트센터와 아고라 광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창동아트센터는 창동예술촌과 부림창작공예촌 등의 예술작가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아트숍과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아트센터 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화장실 개선 등을 오는 8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마산 원도심 지역 아트존의 중심 시설로 활용됨은 물론 창동예술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 불법 산지 개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1명의 위반 사법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골프장과 농원 등을 위해 모두 4만 4천여 제곱미터가량의 임야를 불법 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성 SPP조선의 야드와 공장 부지 등은 최근 250억 원의 매각 결정됐으며 매각 대금은 전액 채권단에 회수될 예정입니다. 한편 SPP조선의 당초 예상 감정가는 1,500원 가량으로 건조 중인 선박 4척이 선주들에게 인도되는 대로 폐업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100억 원대의 원룸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제시가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 시 집 상태 및 권리 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침수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주택과 상가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집중호우 때 빗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치를 설치하면 창원시가 설치 비용 90%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시는 조례안을 상반기 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2017년 원예 작물 분야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2,600만 원을 투입해 대부분의 사업은 자부담이 50%입니다. 신청 대상은 시의 주소를 둔 해당 분야별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 세부 지원 대상 및 조건이 각 사업 시행 지침에 적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거제시청 여자 씨름단을 창단해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씨름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씨름단 선수들 5명은 거제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매년 6개 내지 7개 전국 규모의 대회에 참가해 홍보사절단 역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이조훈 산후조리원 및 통영 자모산후조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가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일조일 이용료 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4일 용담마을회관에서 내서읍 아랫 용담마을 수돗물 공급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공급될 수돗물 요금과 절차 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낚시동호회 으라차차 홍도는 거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성금을 지난 5일 남부면 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으라차차 홍도는 부산 지역 낚시동호회지만 지난 5년간 남부면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참여자와 피해 농장주를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난 심리회복 지원은 보건소 내 재난심리센터를 설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행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집중 상담을 펼칠 예정입니다. 통영시 중앙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4일 저소득 세대 학생 2명에게 교복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부녀 회원들의 참기름 판매, 사랑의 나눔 장터 개최 등으로 마련한 기금이어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5일 제6대 허종길 구청장 취임식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성군은 5일 관내 상공인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등을 설명하는 한편 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제시 사등면은 지난 4일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된 위원은 고문 3명, 위원 21명으로 지역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정됐으며 앞으로 2년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